release cannon. But in terms of raw talent, there is no better driver in the world. Nick is a genius setting up the cars. 영원히 경쟁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사이가 있습니다. 서로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한테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인데요. 둘의 경쟁은 양쪽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숙적 혹은 라이벌이라고 하죠. 숙명의 라이벌을 그린 영화는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러시, 더 라이벌도 있고요. 포드 앤 페라리도 있죠. 그러니까 질긴 인연으로 치자면 다크나이트의 배트맨과 조커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건 라이벌이라기보단 왼수 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국 경제계에선 숙명의 라이벌 관계가 종종 발견됩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과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과 LG전자의 구본무 회장, 이런 비즈니스맨 라이벌의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과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일 겁니다. 둘 다 공식 직함은 이사회 의장과 CIO지만 사실 둘 다 창업주죠. 문화로 읽는 경제에선 러시 더 라이벌 그리고 다크나이트를 통해서 카카오 김범수와 네이버 이해진의 라이벌 관계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제쳤다는 뉴스였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카카오가 한국 코스피 시총 3위고요. 네이버가 4위죠. 이 시총 구도가 안착되는 분위기입니다.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68조 원쯤 되고요. 네이버는 불과 1조 원 차입니다만 67조 원쯤 됩니다. 그런데 둘을 합치면 135조 원이 되는데요. 이게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의 93조 원을 훌쩍 넘어서 버립니다. 주식시장을 미래창이라고 한다면 카카오,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이 한국 경제의 미래라고 시장이 생각한다는 뜻인 거죠.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2020년도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면 카카오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카카오의 시총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죠. 그런데도 강방천 회장은 카카오는 전방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서 그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CIO의 관계도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브라이언과 혜진 선배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와 네이버에선 김범수와 이해진을 부르는 통상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카카오는 영어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이고요. 네이버는 님문화가 있습니다. 혜진님은 어느 행사장에서 의장님 또는 회장님, CIO님보다 선배님이라고 호칭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브라이언과 이해진 선배의 관계, 그건 대한민국 IT 역사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두 회사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매우 요긴한 정보이기도 한 것이죠. 원래 둘은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2000년 4월에 각자가 창업한 한게임과 네이버컴을 합병해서 NHN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당시 생존을 위한 고육 지체이었는데요. 2000년 4월 3일에 나스닥 닷컴 버블 붕괴 사건입니다. 하루 만에 나스닥이 하루 8% 가까이 폭락했죠. 2000년 4월 10일에 10% 넘게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인공지능의 성패는 빅데이터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검색 엔진의 성패도 당시에 이용자 확보 여부에 달렸습니다. 당시 김범수의 한 게임은 1000만 유저를 확보한 게임 사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유료화가 안 돼 있었죠. 반면에 이해진의 네이버컴은 검색 기술을 확보했고 이메일을 유저를 확보했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한 게임이 갖고 있는 것만큼의 1000만 유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가 합쳐져서 거대한 빅데이터에 검색 엔진 기술을 붙이면 시너지가 날 것은 확실했습니다. 결국 NHN은 한 게임으로 게임 1등을 했고요. 네이버로 검색 1등을 하게 되었죠. 당시에 유명 배우 전지현을 광고 모델로 썼을 정도였는데요. 이때부터 전지현 광고하면 1등을 먹는다는 게 IT 광고계의 속설이 됐고 아주 최근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마켓컬리가 전지현 광고를 했고 역시나 큰 성과를 거뒀죠. 두 사람의 인연은 이런 동업자 관계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교 동기 동창사인데요. 동일대학교의 전산학과를 나왔죠. 심지어 같은 회사인 삼성 SDS에 입사하기도 했죠. 그리고 창업도 연년생으로 하게 되는데요. 김범수가 98년도에 한 게임을 창업하고 이해진이 99년도에 네이버컴을 창업했고 결국 2000년에 합병했죠.
있죠. 확실히 2년은 2년이었던 겁니다. 영화 얘기 잠깐 해볼까요? 더 러시 더 라이벌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도 굉장한 라이벌 2년이 등장합니다. 1976년도에 F1 그랑프리를 놓고 다투는 전설의 드라이버 니키 라우더와 제임스 헌트가 나오는데요. 니키 라우다는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성격은 원리 원칙에 따라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고 드라이빙도 그렇게 합니다. 꼼꼼하고 치밀하죠. 반면에 제임스 헌트는 영국 출신입니다. 성격은 한마디로 제임스 본드입니다. 막강한 드라이브 실력을 자랑하지만 매우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이 있죠. 둘은 라이벌로서 처음엔 서로는 미워합니다. 하지만 결국 트랙에선 라이벌로서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생산적 관계가 되죠. 다시 2000년 합병한 김범수와 이혜진으로 들어오면 마치 니키 라우다와 제임스 헌트처럼 둘 사이가 서로를 자극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라이벌 관계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2000년 합병으로 국내 포털 시장을 장악한 NHN. 그런데 김범수는 2007년에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질적인 두 회사의 합병이었기 때문인 거죠. 당시 회사 사내 정치가 무시무시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두 사람의 관계가 명확하게 보여줬죠. 김범수는 미국 법인 대표로 실리콘밸리로 가게 됩니다. 사실상 NH의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김범수는 절치부심합니다.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열리는 IT 컨퍼런스에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개근상을 받기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당시엔 김범수 라스베거스 도박설 같은 악성 루머가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포착한 기회가 바로 도박이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였던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카카오로 너무나 익숙한 서비스인데요. 이런 무료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 통신 시장을 장악해버리죠. 하지만 제 아무리 카카오라고 해도 결국엔 작은 기술 스타트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퀀텀 점프를 한 방법이 필요했죠. 그게 바로 다음 인수였습니다. 2014년 10월에 카카오는 당시 포털 사이트 2위에 머물러 있던 다음을 인수 합병하고요. 이때 카카오 더하기 다음의 시가총액은 7조 8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당시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25조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역전했으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지난 7년 동안 대역전극이 펼쳐졌던 겁니다. 카카오의 승부처 다음의 인수였는데요. 그런데 네이버의 포털 전쟁을 염두에 둬서 포털 사이트 다음을 인수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포털은 단지 PC 시대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모바일에선 새로운 전쟁의 전선이 생겨날 거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브라이언은 다음을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수천 명의 숙련된 개발 인력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봤습니다. 이때부터 속성 확고한 숙련된 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커머스, 핀테크, 모빌리티, 컨텐츠 분야로 무서운 속도로 카카오는 확장을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혜진 의장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은 이 선배의 영원한 목표였습니다. 여전히 공식 직함이 글로벌 투자 책임자일 정도로 해외 투자와 네이버의 해외 확장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혜진 선배는 도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통신 불능 상태에 일본 열도가 빠지는 걸 보면서 통신을 대체할 메신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에 라인 메신저를 출시하죠. 그리고 19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했고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됩니다. 지금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월 이용자가 1억 7천만 명에 달하게 되죠. 2016년 7월엔 도쿄와 뉴욕 증시에 동시에 상장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국내에선 카카오가 모바일 시장을 선점합니다. 게다가 네이버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또는 포털 언론 독점 논란 같은 것들이 계속 터지면서 네이버의 행보에 무거운 짐이 달리게 되어버리죠. 반면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인가받고 인터넷 뱅크 시장으로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죠. 국내에서 네이버가 주춤하는 사이에 다음을 품은 카카오가 국내 시장에서 영토를 확장했던 겁니다. 반면에 해외에선 카카오가 네이버한테 밀리죠. 카카오는 일본과 중국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시면서 네이버한테 해외 시장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둘 사이의 캐릭터를 비교하자면 브라이언은 대표적인 확장형 창업자입니다.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100개가 넘어갑니다. 100인의 CEO를 양성하겠다는 게 브라이언의 지론인데요.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계열사들의 매출과 순이익이 기술사인 카카오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혜진은 전형적인 내실형 창업자입니다. 네이버의 계열사는 2017년 75개에서 47개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페토라고 하는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2억 명의 유저를 모았다거나 라인과 야후 재팬을 통합해서 일본 핀테크 시장을 장악했다거나 네이버 커머스로 국내 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거의 20% 육박할 정도로 확보했다거나 하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분야에 있어서 네이버는 카카오를 어떤 부분에선 압도할 만한 정도의 시장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잘 나가는 사업 영역을 분사해서 잘 나가는 티를 내는 반면에 네이버는 잘 나가고 있는데도 꽁꽁 숨겨놓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경영 스타일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다크나이트일 겁니다. 다크나이트의 배트먼과 조커의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카카오와 네이버와 닮아갑니다.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다크나이트에선 조커가 배트맨한테 이런 대사를 날리죠. 너와 나는 영원히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브라이언과 이 선배는 서로 밀리지 않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선이 무한대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비주얼 영상 스토리텔링 시장의 원천 기술인 웹툰과 웹소설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카카오는 북미에 있는 웹소설 플랫폼인 레딧을 인수하고 네이버는 북미의 1등 웹소설 플랫폼인 와페를 인수하는 식으로 서로가 바둑에 한 수 한 수 두듯 치열하게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한때 동업자였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IT 시장을 대표하는 경쟁 라이벌 관계가 되었다는 것, 둘 사이의 경쟁이 한국 IT 혁신의 동력이라는 것 분명해 보입니다. I've seen now what I have to become to stop men like him. The night is darkest just before the dawn. I promise you, the dawn is coming. And here we go. This city deserves a better class of criminal. And I'm gonna give it to him. No! You'll see. I'll show you. 오늘 문화연예 경제에선 영화 다크나이트 그리고 러시 더 라이벌을 통해서 한국 비즈니스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 관계를 맺고 있는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과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